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제약바이오 2기업 투자하세요. 10배 이상 대박 납니다. 폭락이 또 오더라도 상관이 없는 지금 바닥에서 사모아도 되는 제약바이오 대장주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8만 1,100명이고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UAM,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제약바이오 2기업 투자하세요. 10배 이상 대박 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약바이오는 이번 추석에도 쉬지를 않습니다. 추석 제약바이오고요. 수요가 늘어서 추석에도 바이오 생산 시설이 풀가동이 진행이 됩니다. 세계적 바이오 의약품 수요 증가로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추석 연휴에도 전체 생산 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추석 연휴 기간 쉬지 않고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모두 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동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출근하는 직원이 생기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 중 최초로 연매출 3조 원을 돌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연휴 기간 생산 시설을 완전 가동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몇 천억대 또 대규모 수주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이슈 또는 수요가 계속 성장이 나오다 보니 추석에도 쉴 수가 없는 그 정도로 관심이 좀 많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점유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제약바이오가 성장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제약바이오가 크게 우상향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나오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이 시기가 제약바이오가 가장 이슈를 많이 받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항상 이 박람회 그리고 학회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 바로 이 위치에 있죠. 10월 초를 앞두고 있는 위치에 있고요. 이제 이때부터 뭐가 진행된다 했어요? 10월 말부터 ESMO 유럽 종양학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SITC 면역 항암학회, 여기서 항암제가 다시 11월에 이슈를 받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4년 초에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있는 AACR 미국 암학회, 6월 달에 있는 ASCO까지. 그래서 10월부터 어떻게 보면 그 내년 4월까지는 적어도 이슈를 받는 게 제약바이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못 받다가 꽤나 2년, 3년 동안 조정을 거치고 나니 이제는 좀 관심받을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ESMO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년 4월까지는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의 수요나 관심이 쏠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학회, 박람회, 제약바이오 성장 분위기에 따라 이제는 뭐까지 분위기가 쏠리고 있냐면 제약바이오 바로 이 상장입니다. IPO, 기업 공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상장에까지 이슈가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IPO입니다. 제약바이오 IPO 꿈틀, 얼어붙은 투심 회복할까? 사실상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상장에서 성공한 기업이 있느냐? 최근 들어서 솔직히 SK 바이오사이언스 이후에는 거의 없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 기대 외에도 국내 제약사들의 항암, 비만 치료, 신약 개발 소식에 잠든 바이오 투자 심리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2차 전지, 뭐 로봇, AI 중심으로 관심이 쏠려 있었다면은 정말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이 좀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2020년 코로나 이후 거의 3년 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오는 4분기 IPO를 앞둔 제약바이오 기업은 총 4곳이고요. 코스닥 상장심사 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곳은 9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결론이 난다면 13개가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 개수만 봐도 제약바이오 기업이 지금 분위기에 맞춰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 몇 개 하냐? 정말 한 개 아니면 두 개예요. 많아야 두 개고요. 평균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근데 지금 열 몇 개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시 깨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작년 1조에서 2조 원대 대여로 주목받던 보로노이, 바이오노트는 수요 예측 과정에서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상장할 때 사실 RP바이오를 제외하면은 관심이 막 쏠리거나 투자자들이 막 청약을 미친 듯이 넣거나 그런 경우를 못 봤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의학연구소라든가 퓨처메디신, 넥스트바이오 등 이 보로노이나 바이오노트가 망하니까 이것보다도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아예 그냥 상장을 포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상장은 이거 말이 안 된다. 힘들다. 라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올해 제약바이오 투심이 깨어나면서 다시 제약바이오 수급이 쏠리고 관심이 쏠릴 거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장 준비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제약바이오에 투심이 쏠리는데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관심 가져야 될 기술력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이 차세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대장주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어떤 기술력이냐? 바로 이중항체 기술력입니다. 이중항체 항암제고요. 이중항체 항암제가 뭔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차세대 블록버스터 유력입니다. 이 블록버스터 제약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매출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약을 보고 우리는 블록버스터 제약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비교적 최근 개발 및 시판된 이중항체 항암제 효과가 증명되면서 글로벌 빅파마와 바이오텍들이 이중항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이중항체 항암제가 치료할 수 있는 암 종류가 아직은 적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중항체 항암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뭐 폐암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췌장암, 아니면은 뭐 대장암, 다양한 암에 있겠지만 그 모든 암에 대한 치료제가 만들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일단 이중항체 항암제가 만들어진 건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다양한 암종의 블록버스터 탄생이 기대가 된다. 이중항체란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을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지만 우리가 흔히 이 항암제라는 거는 표적을 합니다. 뭘 표적하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암에 걸렸다. 저것 때문에 암에 걸렸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 항암제를 본다고 한다면은 같은 폐암이더라도 이유가 달라요. A라는 단백질에 문제가 생겨서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B라는 단백질에 문제가 생겨서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폐암인데도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A 때문에 걸렸으면 A만 표적해야 되고 B 때문에 걸렸으면 B만 표적해야 돼요. 근데 이중항체 항암제는 두 개 다 표적할 수 있는 항암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두 개의 항원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면 이걸 우리는 이중항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된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기존 한 개 항원만 이 타깃 하는 항체 치료제도 우수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암을 잡기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나 이런 이유로 생겼으니까 좀 잡아줘, 이렇게 우리한테 정말 친절하게 다가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이 암이 치료가 안 되게끔, 왜 암도 자기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복잡하게 점차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난치암이다라고 부르고요.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죠. 그런 암을 치료할 때는 이런 이중항체 항암제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중항체 항암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이중항체 항암제는 아니지만 제가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면역 세포를 강화하는 항암제를 면역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면역 세포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암세포를 죽이는, 암세포에 아까 얘기한 어느 한 개에 표적을 해서 죽이는 항암제를 우리는 표적 항암제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면역 항암제를 쓰거나 표적 항암제를 쓰거나 보통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두 개, 면역 세포도 강화시키면서 표적도 한다. 이 두 개를 합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를 공략하고 암 세포를 같이 공략하는 이중 항체인 거죠. 이 두 개를 합친 기술력을 우리는 이중 항체 항암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만 강화해도 암이 잡히고 암만 공격해도 암이 잡히는데 면역 세포도 강화하면서 암까지 공격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완벽한 치료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말만 들어도 이중항체 항암제가 상당히 기술력이 좋구나. 이것만 들어도 암이 곧 정말 나을 것 같은 분위기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중항체 항암제다. 근데 지금이야 이중항체지만 앞으로는 다중항체 항암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규모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중항체 항암제에 대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중항체 항암제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루츠 애널리스에 따르면 이중항체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34% 성장을 해서 2030년엔 약 13조 원에 이를 전망이고요. IQ비아가 2022년 주요 이중항체 항암제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약 130개 이중항체가 임상시험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미 지금 이중항체 항암제에 대한 성장성, 이중항체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도 있기 때문에 130개나 임상을 넣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이중항체 시장을 독점하겠다. 우리가 그 이중항체 시장 이제 크는데 그 시장 우리도 한번 먹어보겠다. 라는 기대감에 130개라는 이중항체 임상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선 현재 암젠의 블리나투모맙, 로슈의 모수네투주맙, 얀센의 테클리스타맙이 혈액암종 치료제로 시판되고 있고요. 당연히 고형암종 치료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항암제가 많지 않아요, 애초에. 그래서 이번에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없고 이제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130개나 임상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67%는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 중이고요. 24%는 혈액암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고 9%,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는 두 암종의 범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형암도 치료하고 혈액암도 모두 치료하는 이게 바로 이중항체 항암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사실상 진짜 블록버스터, 앞으로 제약바이오를 이끌어갈 만한 이 항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중항체 항암제만큼이나 기대감이 커지는 이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ADC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속 페달 밟은 ADC 상반기 글로벌 거래만 16건입니다.
차세대 항암제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고요. 그걸 ADC라고 합니다. 신약 개발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항암제로 안 끝나고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 이유를 좀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차세대 항암제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올해 상반기에만 글로벌 ADC 관련 M&A 인수합병, 라이센싱, 기술 수출. M&A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기업을 인수를 하는 거죠. 어떤 기업, ADC라는 기술력을 가진 제약바이오 기업을 큰 기업이 산 거죠. 그리고 라이센싱, 기술 수출은 뭡니까? 회사를 산 건 아니고 그 회사가 만든 기술력을 산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 수출. 그래서 파트너십 거래가 총 16건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ADC에만. ADC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ADC 영역에서 실제로 혁신적인 효과를 보이는 의약품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KYM 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약 ADC 기술을 1조 4,500억 원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막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로 넘어가는 게 AD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ADC라는 게 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ADC입니다. 그래서 항원 결합 위치, 항체 약물 링커에서 링커가 여기 있고요. 항암 약물입니다. 그래서 항체와 약을 접합한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항체에다가 이제 약을 이미 지금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물이 붙어 있죠. 약물이 붙어 있습니다. 암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와 암을 죽일 수 있는 세포 독성 약물을 링커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암이라고 했을 때 이 암이랑 붙을 수 있는 이 항체인 거죠. 그래서 이 항체는 이 암이랑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암 근처로 가면은 암이랑 이렇게 흡수를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치료를 할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표적항암제라고 하죠. 어떤 이 화학항암제로 치료를 할 때 일반적인 세포, 그러니까 암세포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포를 공격해버리면은 거기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부작용이 나옵니다. 머리가 빠진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백혈구 감소증이 걸린다라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암만 표적해서 암만 죽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암을 표적하는 항체에다가 약을 붙여서 얘가 마치 이제 유도미사일처럼 암한테만 가서 암한테만 이 약물을 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일반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항암제가 만들어진다. 왜 플랫폼이냐라고 한다면 이 항체에 약물만 바꾸면 대장암, 난소암, 아니면 췌장암, 어떤 암이든 우리가 사실상 공략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ADC를 항암제라고 부르지 않고요. 항암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약물을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ADC는 유도미사일처럼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독을 투하할 수 있어 차세대 항암제 기술 주목을 합니다. 이 세포 독성 약물이 뚝 떨어져야 돼요. 암에다가. 그래서 얘가 표적을 해서 암을 죽여주는 거죠. 이 세포 독성 이 항암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독성 항암제를 우리가 화학 항암제라 부르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유도 미사일로 암이 치료가 되는구나. 그래서 ADC가 기대감이 크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 ADC도 아까 전에 얘기한 이중항체만큼 중요하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ADC와 이중항체 두 개가 결합이 된다면 기대감이 10배, 20배 이상 커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중항체만 해도 5배, 6배 이상 커지고요. ADC만 해도 5배, 6배 이상 커지는데 이 두 개를 모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성장성을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10배 이상도 볼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어디냐? 바로 ABL 바이오다. 이중항체와 ADC. 시나픽스와 이중항체 ADC 개발에 들어간 게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차세대 항암제를 목표로 3세대 항체 약물 결합체 ADC 기술을 적용한 이중 항체 A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도미사일처럼 붙는다고 했죠. 근데 그다 두 가지, 세 가지를 붙일 수 있는 거죠. 항체가 하나의 암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붙일 수 있는 ADC인 거예요. 네덜란드 바이오 기업 시나픽스와 ADC 기술 도입 계약을 맺어 최대 3개 4세대 ADC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우수한 링커 페이로드와 우수한 이중항체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최고의 이중항체 ADC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ABL 바이오 대표는 ADC 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냥 ADC가 아니라 이중항체 ADC를 개발했다. 그게 ABL 바이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뭐 개발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대단하네요. 근데 효과가 있습니까? ABL 바이오에서 만든 항암제 효과가 있어야 이게 뭐 괜찮니 나쁘니 하는 거지. 뭐 이게 개발만 착수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효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항암제 효과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완전 관해가 됐다. 완전 관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암세포가 없어지거나 절반 이상 사라진 걸 우리는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ABL 바이오 ABL 503 임상 일상서 완전 관해 확인 암 완전 치료죠. ABL 바이오가 나스닥 상장사 아이맵과 진행 중인 ABL 503의 고령암 환자 대상 임상 1상에서 완전 관해 1건, 부분 관해 3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관해 사례는 난소암에서 확인됐고요. 부분 관해는 피부암, 위암, 두경부암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ABL 503의 임상 1상은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이며 PD-L1과 4,1BB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다.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PD-L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바로 잡으면 암이 낫는 거죠. 그리고 4,1BB라는 또 문제가 있겠죠. 이걸 바로 잡으면 암이 낫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인 거죠. 그래서 이중항체 항암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독성 부작용이 적고 재발 방지 항암 효과도 있다는 게 ABL 바이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효과도 좋고요. 이중항체 ADC를 개발하는 기업이 ABL 바이오다.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BL 바이오고요.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옥을 마련했어요. 근데 유상증자 말 그대로 누구한테 돈을 빌리지 않고 직접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 바탕으로 연구 개발하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진행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7년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몇 군데 없어요. 근데 ABL 바이오는 흑자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ADC 성장 전망이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오케이 제약 바이오 이중항체 ADC ABL 바이오 관심 가지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로봇 그 다음에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이나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적어도 되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적을 데도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하시면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을 필요가 전혀 없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그다음에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맨 밑에 8만 명 달성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자료집 받으실 수 있고요. 전화번호 다 필요 없고요.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돼요. 가입 자체가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싹 다 무료입니다.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자료집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 뿐만이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27일, 26일, 25, 20일, 21일, 20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추천주도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라갑니다. 정지 테마주가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정리 다 올려드리죠. 매일매일 올려드리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